네, 오늘은 구름도 좀 많고 해가 뜨긴 했어도 그 날씨가 조금 흐렸다 말갔다 하다 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확실히 시원하네요. 일하기가 어제보다 수월해요. 콜 없는 것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날씨가 일단 시원하다 보니까 계속 스로틀을 당기고 싶네요. 계속 당기면 달리면 바람이 좀 시원해요 오늘은. 그래서 일을 하기가 좀 좋고 계속, 그리고 또 장거리 위주로 어제보다도 더 장거리 위주로 콜을 주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3,000원짜리 콜들을 제가 거르다 보면 그 3,000원짜리 콜들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거리여서 거리는 짧은데 그래도 3,000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3,000원짜리를 안 빼니까 이제 뭐 얘는 장거리만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AI가 통계를 낸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그렇게 장거리로만 주네요. 5,700원 정도에 지금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3,000원짜리로 여러 개, 두 개 가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장거리로 해도 그냥 5,700원이어도 이렇게 장거리 오는 게 저한테는 기분상, 원래 3,000원짜리 두 콜 받아서 콜수 채우고 6,000원이면 이득인데 기분상 그래서 단콜로 5,000원짜리는 5,000원 이상은 가야지 하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단콜로 3,000원짜리 계속 타는 게 낫죠. 제 생각에는 단콜로 3,000원짜리 계속 주는 쿠팡이 그냥 싫은 거죠. 거리가 가까워도 4,000원대로 해서 콜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르게 되는 겁니다. 쿠팡이 주는 대로 그냥 3,000원짜리를 계속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타다 보면 한 3콜 반, 거의 한 4콜 정도 탈 거예요. 3콜 반 정도 타게 되는데 지금처럼 한성대에서 번도까지 오는데 5,700원 가지고 오면 거의 한 3, 40분은 소요돼요. 솔직히 3,000원짜리 두 개 받는 게 이득이에요. 이익이고 하루 금액으로 치면 그게 아마 더 괜찮은 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결국에 그 3,000원짜리 콜을 안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 근거리에서 꿀콜만 골라 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꿀콜을 타고 싶은 게 아니라 콜비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진짜 꿀콜은 예전에 꿀콜이었죠. 한 콜당 10,000원씩 줄 때 그때 그걸 꿀콜이라고 하는 거죠. 가까운 거리 가는데 10,000원씩 주고 했었으니까 그런 걸 꿀콜이라고 하고, 지금은 그렇게 꿀콜도 없어요. 한 콜당 뭐 7,000원 8,000원 해도 비가 오거나 그 정도의 악천후가 뭐가 끼거나 해서 베네핏을 주는 것이지 쿠팡이 그냥 그렇게 베네핏을 주고 콜비를 올려서 주질 않아요. 다 그만큼 계산해서 미치지 않을 장사를 하죠. 쿠팡은 어쨌든 장사꾼이고, 예전에는 이제 쿠팡으로 꼬시기 위한 미끼로 그렇게 한번 요금을 올렸었죠. 그때가 그게 꿀콜이고 지금 뭐 꿀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번에는 3,200원짜리 갔었는데 가깝긴 하더라고요. 거리가 가까워서 3,200원짜리 콜 저녁 때 받아서 가니까 이게 또 장거리 콜은 가면 대부분 콜이 안 빠지는 콜을 장거리 콜로 저희한테 일반 쿠팡에게 주니까 거의 음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3,200원 이런 말 그대로 가까우면서 단 콜비가 좀 싼 거는 대부분 조리를 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가면 조리 시간이 남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가게 사장님들께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이렇게 눈빛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근데 3, 4분 남았다고 얘기해 주시면 거의 5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10분 이상 기다릴 때도 있고, 조리 시간이 그 정도 남은 거고 포장까지 하면 항상 이야기하신 그 시간보다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그만큼 또 조리대기가 있고 멀면 또 가는 시간이 걸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배달을 하고 있죠. 오늘 바람이 정말 시원하네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달리면 참 시원해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교만하다, 자의성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찾아보고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하다 이런 말을 어떤 친구 때문에 내가 찾아보게 된다면 지금 그 친구로부터, 그 교만함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 친구하고는 이제 연락을 하질 않습니다. 뭐 이건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저희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한참 전에 그 친구는 사업을 하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이거 제가 사연으로 한번 풀었던 얘기도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물어봅니다.
랑짱, 너 저번에 타던 차가 뭐였지? 근데 그때 사양이 뭐였냐? 옵션이 뭐였지? 그래서 뭐 이거 있었지. 왜? 그 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사양들이 좀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짱구가 아닌 이상, 이 친구가 나한테 차 바꾸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지, 옵션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쭉 풀어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끊고, 차를 사면 또 전화를 해요.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왜냐, 그 차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 같으면 저는 난 그 차 없어,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녀, 이러고 말 텐데, 그때는 이제 제 옵션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자식 나한테 뭐 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도대체 뭘 하자는 플레이야? 이런 생각하다가 이 교만함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그냥 사전으로 찾아보면 교만하다라는 뜻이 그럴 거예요. 과시하고 잘난 척 하면서 뽐내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똑똑함과 교만함은 약간 비슷하긴 하면서 뉘앙스 자체가 좀 다르죠. 똑똑함은 왠지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교만함이라는 것은 왠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걸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 친구가 교만함에 빠져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라고 또 그렇게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뭘 하기만 하면 어렸을 때도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을 엄청 따졌죠. 뭘 해도 겸손해야 된다, 진급을 해도 겸손해야 된다, 뭐가 돼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겸손을 중요시 했는데, 어쨌든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도 겸손해지기는 좀 어려워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이 교만에 한번 빠진 이 친구는 웬만해서는 또 이 고개를 숙이지를 못해요. 고개 숙이는 법을 까먹었어요. 그렇게 이 사회생활 하는데 불리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를 제가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했다, 잘 산다, 야 멋지다 했었던 건 나도 그 친구에게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했을 뿐이고, 그 친구가 교만함에 빠져 있다라는 걸 보면서 느끼고 알아보면서 경멸하는 것은 제가 그 친구보다 지금 현재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친구가 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욕을 하고 경멸하고 침을 뱉고 머리라도 끄집어 당겨서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친구 면전에서 수치심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위성이라는 걸 살아가면서 그렇게 알아볼 필요도 그렇게 없고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고 찾아봤는데, 자위성은 찾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찾아봤어요. 그 자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나 싶어서 저는 상담사분한테도 여쭤봤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자위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위성. 그래서 자위성이 뭔가를 봤더니만, 자위성이라는 게 자기 가치,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치를 인정하는 자기의 그것.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위성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 스스로 인정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정도를 자위성이라고 하는데, 자위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구나. 내가 현재를 잘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자위성이 부족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자위성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있네 안 갖고 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과잉 자위성이 있으면 또 더 큰 부작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위성은 어쨌든 나 스스로의 인정하는 가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만은 좀 맞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자의성이 타인과의 관계를,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에 기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 세대에서 저희에게는,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유리창을 깨서 손을 다치면 괜찮니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길래 엄마가 뭐라 그랬어. 거기서 공놀이하고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국에 거기서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 깨고 손 다치고, 너 엄마 말 안 듣더냐, 잘 됐다. 그리고 나서 일로 봐봐 손 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내 손 다친 게 속상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거 뭐 유리창보다도 못한 거요?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자의식이 확고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경멸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제초, 뭐 어떠한 욕하는 모습도 다 신경 쓰질 않는데요. 그리고 그 또한 남들에게 그렇게 그걸 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는 거죠. 오롯이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게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의성이 없어 보이게 느끼는 건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그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타인은 누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일을 하러 나오면서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자의성이 좀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부러워해야 되지? 나의 일인데 내가 쿠팡 일을 하고 하는데 왜 이 일이 부러운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뭘 하는데 당당해요.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의성이 떨어진 그런 부분에서 나타났던 심리였구나, 심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나마 알게 됐죠.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노트에 써야겠네요. 이것도요. 그래서 불행의 시작은 나를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하면서 불행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시선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감을 인정한다 그러면 불행해질 수가 없대요. 그냥 지금 현재가 감사하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고 혼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 애매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가시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쉽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죠. 요즘에 뭐 하고 지내냐 그랬을 때, 그냥 뭐 배달이나 하고 살지, 뭐 배달이나 하지, 이거랑 배달하지, 배달하면서 일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배달이나 하고는 그냥 배달 일을 처리하는 것 뿐인데, 배달 일 하면서 하지 하면 배달하면서 다른 것도 뭔가를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른 걸, 부수적으로 다른 부가적인 걸 의미할 수 있는데, 배달이나 하지 뭐, 이거는 진짜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거하고 나 열심히 살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또 이거 때 일을, 더위가 오면서 문제되는 게 지금 벌레 문제죠. 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러브버그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 이 숲 있는 이쪽 근처로 가게 되면 이 러브버그가 옷에 앉아요. 달라붙고 막 기어다니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 이게 왠지 내 몸에 진짜 붙어가지고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느낌이고 해서 소름 끼치는데, 이 러브버그처럼 이름은 되게 사랑스럽고 이쁘게 불리는데 모양은 그렇게 이쁜 모양이 아니에요. 암수가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제가 요 앞에 진행풍 때문에 보조 실드를 하나, 앞에 스크린을 하나 달았는데, 요걸 진짜 달게 잘한 것 같아요. 와서 달리
달릴 때 로버가 탁탁 부딪히는데 이게 눈에 와서 부딪힐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엄청 따가워요. 그리고 혹시라도 눈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거 달아놓으니까 와서 부딪히고 이 얼굴에 직접 안 부딪히고 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아마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즘 일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다니시기도 그러시고, 이상기후가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여태까지 겪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또 콜사 타임인가요? 지금 콜이 한 30분 정도 그거 있습니다. 플러스 분들이 그 콜 채우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콜이 원래 없는 시간인지,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면 이제 좀 콜이 다시 늘고 이런 상황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간인 것 같네요. 딱 아무튼 지금 30분째 빈 콜을 타고 있어요.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성신여대도 왔다가 한성대도 갔다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한성대 쪽으로는 그런 또 안 가려고 하죠. 왜냐면 한성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는 콜을 줘서 그걸 안 받았더니 지금 이렇게 콜사가 생긴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콜을 받아서 갔으면 이렇게 콜사가 안 생겼을 텐데, 3,000원짜리는 아니고 방향이 저랑 안 맞는 방향이라서 계속 거절을 했더니 이게 그래서 콜사가 됐네요. 보니까 콜을 안 받으니까. 플러스 분들도 이 콜을 거절할 수는 있는데 그 거절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콜을 거절하는 건 아니고 받았다가 다시 받은 후에 거절하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냥 수락거절 이거 이제 콜이 들어오네요. 네, 가야죠. 성신여대에서 경희대 가야죠. 그쪽 방향으로는 갑니다. 해화동 쪽으로는 내가 좀 안 받으려고 해도 이 창신동 이쪽에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 창신동 쪽에는 이 주소하고 또 오토바이가 못 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명신동도 그렇고 이 창신동 이쪽은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번짓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동대문으로 또 빠지고 이제 을지로 쪽으로 또 보내는 콜들만 들어오고 해서 쪽으로는 안 가는데, 이 경희대 쪽으로는 또 갈만합니다. 경희대 쪽 가면 동대문구 쪽, 저도 그쪽에서 돌다가 이렇게 싹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 35분 만에 콜을 받았네요. 경희대 가는 콜을 받았고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너, 너는 너, 우연히 만나 살아가는 세상. 너의 입장, 너의 시선, 너의 판단 필요치 않아. 너에게 상처 줄 방법도 생각도 없어. 교만에 가득 차고 깨숙이지 못하는 너를 멀리하려 하고 나도 그 덫에 걸리지 않게 자식으로 무장하네.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를 네가 원하는 나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는 나이니까 이렇게 나의 마음 그대로 간직하며 내 길을 가네. 자식으로 무장하네.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를 네가 원하는 나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걷게 다짐하는 마음, 너의 생각 필요 없어. 나는 나니까. 자식으로 무장하네.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를 네가 원하는